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삼성이 몰빵 중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빠지던 안 빠지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로봇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삼성이 몰빵 중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근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하고 로봇에 집중 중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지능형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고요. 디바이스 경험, 말 그대로 DX 부분 산하의 로봇 사업팀을 해체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최고 기술 책임자 부분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봇 사업팀을 해체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로봇 사업을 지금까지 보핏으로 했었다면 조금 더 나은, 좀 더 발전적인 로봇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개발 및 양산이 끝난 만큼 향후 로봇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관련 조직을 강화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니 보핏의 개발과 양산이 끝났다라는 게 맞나요? 보핏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정을 지었죠. 삼성 보핏이 3분기에 나온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맨날 뭐 연말에 나온다, 연초에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뭐 흐르다가 이번에 거의 확정지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핏이라는 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삼성 로봇의 시작이고 휴머노이드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지, 보핏이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핏을 올 3분기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같은 차세대 제품은 미래기술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와 SAIT를 통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핏은 이제 우리의 시작이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같은 차세대 로봇에 집중할 거다. 보핏 이걸로 시작이 아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가 더 멋지다. 뭐 이런 기대감인 거죠. 보핏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보행을 돕는 보조 로봇으로 바지처럼 입으면 이동할 때 근력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걷기 힘들거나 고관절에 힘이 없거나 또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힘이 덜 들어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 보핏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힘을 일정량 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휴머노이드에 어쩌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에 보핏 이후에 반도체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출산과 인력 문제입니다. 사실 인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여기서 리스크 걱정을 느끼는 거죠. 이거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우리 일할 사람이 없겠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보핏 웨어러블 로봇을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환에 시동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다? 이제 진짜 로봇에 진심을 다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로봇을 하니 많이, 모핏을 출시하니 많이, 말이 많았죠.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가 애매했는데 이제는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흐름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얼마 안 남았죠, 상반기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위한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얘기했지만 뭐 감속기라든가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부분 일본 거예요. 한 70%, 80%, 많게는 90%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일본에 집중돼 있는 걸 국산화시키기만 해도 원가라든가 아니면은 조달 비용이라든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임직원들은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해외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 로봇 성장하려면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니?" 물어봤더니 아니 좀 돈 좀 연구 개발할 수 있게 좀 돈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할 수 있게끔 돈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 기업 내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이 막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전적 R&D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많죠.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또는 AI 로봇을 활용하기에는 또 규제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부 뭐 지역에서만 규제를 해줘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함께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기술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도와줄게. 연구 개발도 내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해외랑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플러스 알파로 뭐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휴머노이드 개발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 발표 예정입니다. 상반기니까 뭐 6월 말 전에 발표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보핏 출시, 삼성전자 로봇 전환, 로봇 정책 발표 이어지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대한민국만 지금 로봇의 진심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로봇 관련 AI를 개발한다고 로봇 기업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범용 로봇을 구동할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생추어리 AI와 손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로봇 기업과 손을 잡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범용 로봇을 구동할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고 생추어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로봇에 들어가도 되는 AGI를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색을 가진 AI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같은 AI인 거죠. 생추어리는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는 로봇 기업이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 AI에 기반을 두는 대형 행동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GI,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 AI 모델, 사람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직면할 가장 큰 문명 차원의 기술적 문제이자 기회 중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AI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뭡니까? 도덕적인 부분이죠. 실제 로봇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게 문제인데 또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추어리가 함께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죠. 누굽니까? 최근에 새로운 로봇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BMW의 로봇을 실제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틀라스 새로운 로봇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네 발로 뛰어다니고 BTS랑 춤을 추던 스팟이라는 로봇 개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BMW 공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네 발 달린 로봇이 BMW 공장에서 뭐 하는데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은 각종 센서를 활용해 공장 구석구석을 순찰해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돌면서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하루 종일 확인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밥도 안 먹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스팟이 돌아다닌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보다도 민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쓰일 예정입니다. 아니 공장과 똑같은 환경 가상 세계 디지털 트윈을 왜 만드나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모양만 같은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력의 흐름, 공정의 흐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외부 요건과 이 가상의 요건이 같다라는 거죠. 그 뜻은 가상의 공장을 1년, 10년, 20년 빠른 속도로 돌려봤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오류가 생기고 어디가 취약하고 또는 우리가 어디를 먼저 신경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뭐다? 얼마나 꼼꼼하고 세세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비슷하게 만드냐는 건데 그걸 스팟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트윈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공장 돌리다가 오류 나서 수십억, 수백억 손해날 바에야 차라리 디지털 트윈으로 열심히 미리 만들어 놓고 100억, 200억 손해날 거 1, 2억에 끝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BMW 관계자는 스포토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로봇 이름입니다. 예, 스팟이 BMW 공장에서 돌 때 스포토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스포토는 시각, 열, 그리고 음향 센서를 갖춰 방대한 양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쓸 데가 많다라는 거죠. 굳이 이유 없이 쓰진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현대차가 이번에 BMW 공장에 이 스팟, 이 4족 보행 로봇을 투입시켰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실제 로봇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및 판매가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에 판매한다라는 거는 올해부터 자기네들이 쓴다는 소리죠. 한 번도 안 써보고 갑자기 팝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옵티머스 로봇이 연구실 안에서 공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올해 안에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용될 건데 또는 어떻게 쓸 건데 궁금하죠?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작년 말 테슬라는 이전 세대보다 무게는 줄이고 보행 속도를 높이며 유연한 동작을 구사하는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이 좀 가벼울 필요가 있나요? 가벼우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로봇이 아시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서빙 로봇 뭐 이런 로봇 저런 로봇 상황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사람이 움직이기 편하고 사람이 쓰기에 편하게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로봇도 당연히 사람이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그 공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무게도 당연히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무거워 버리면은 사실 사람처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로, 사람의 속도로 사람보다 더 나은 체력과 사람만큼 지치지 않고 다쳐도 되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로봇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제품이 극도로 과소평가됐다.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야? 관련 수요가 100억에서 200억 대에 달할 수 있다. 1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200억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이 로봇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구나. 아니, 근데 테슬라 공장에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뭐 해? 라고 하니까 테슬라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468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통형 배터리 셀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욱 먼 곳까지 산책하는 새로운 영상을 우리가 X라고 하는데 구 트위터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은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사용해 4680 배터리 셀 정렬 작업을 수행하고요. 실수한 작업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정할 줄 압니다. 뭐 잘못됐네? 수정, 반복, 수정, 반복. 그리고 손끝 하나하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고 세세하게 이 정렬을 한다는 거죠. 옵티머스 로봇은 카메라, 손 촉각 센서, 파워 센서 등을 통해 주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스스로 작업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보다 낫죠. 궁극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점차 감소되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옵티머스 로봇은 테슬라 공장 중 한 곳에서 테스트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로봇을 못 투입시켜서 안달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봇 전환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고요. 애초에 에브리봇 이사들이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에브리봇에 대해 삼성전자와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하면서 AI 무빙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브리봇 자체가 로봇 청소기라든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AI 로봇으로 보는 거죠.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AI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로봇 청소기, 서빙 로봇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김영태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소재 부품 분야 특성과 글로벌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4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로봇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온 상태고요. 전 개인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왔을 때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25,000원쯤 왔을 때 삼성 로봇 기대감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로봇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에브리봇 관심 갖겠고요. 가격은 25,000원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 자료집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7일, 16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의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향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